국민의당 이야기입니다. 국민의당이 통합파와 통합반대파가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 준비에 이 개혁신당 창당 준비까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당내 상황 먼저 서양호 소장 잘 아시죠? 당내 상황을. 네. 지금 이 당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분당선 열차가 기적 소리를 내면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통합 찬성과 반대 측이 이미 갈라서기 직전인데, 중재파들이 안철수 대표를 2선으로 후퇴하고 호남 중진 의원을 대표로 세워서 통합 과정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중재안을 내고 있는데, 아마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측에서 절대 수용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통합 찬성을 하는 안철수 대표 측과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는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호남 중진들은 결국 갈라설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재 의원들이 시간을 좀 끌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그 생각의 차이를 좁히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통합파보다도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반대파의 움직임입니다. 이 반대파가 신당을 만들겠다, 개혁신당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개혁신당까지 이야기 나온 이 반대파의 움직임과 그 속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한 지붕 두 가족이다. 아직까지 분당 열차가 출발하지는 않고 기적 소리는 빵빵 내지,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땅콩 속에 두 알의 알이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파 같은 경우에는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준비위원장으로 김경진 의원을 지금 위원장을 만들었고, 또 국민당 지키기 운동본부로서 사무총장으로서 이인권 의원을 선임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 신당 창당을 위해서 조직을 상당 부분 갖추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 속에서 서로의 세불리기를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세불리기에 상당 부분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당 열차가 탄력을 받고 나가겠지만, 세불리기가 상당 부분 좌초된다고 하면은 이 신당 또한 힘차게 나아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서로 내부의 어떤 고위격 투쟁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세분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문제는 개혁신당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특히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섭단체가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나갔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 남아서 소위 말한 당내 투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의위원이라고 하는 비례의원에 대한 출당 요구들을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중립파 의원, 중도파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합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까지 합쳐서 지금 18명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처리 여부와 그리고 이 중립파 의원들을 합류시키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탈당을 결행하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20명의 교섭단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된 경우에 탈당을 결행할 거고, 그 전까지는 아마 당내에서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지리한 당내 갈등과 싸움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역시 가장 큰 변수는 비례대표 문제일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비례대표 제명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함께 가자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들은 헤어질 그 전제로 물어보시는 건데 저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저는 계속 설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례대표 출당이 거부되면은 이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어렵다. 그런데 또 이제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를 비난까지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도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면은 전당대회를 진행하는 의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위원, 한마디로 이렇게 서로 분당 열차를 갈아탈 때에 출당시켜주는 식으로 해서 이것을 되느냐, 원만하게 되느냐 했을 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계속 설득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그 분당파 내지 통합 반대파에 대해서 이 반대의 의견을 지금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든 지금 새 싸움에서 가운데에서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스탠스가 상당히 애매할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인데 네. 사실상 한국당에 있으면서 이 그 실질적인 행동은 이 바른정당과 같이 하는 그런 어정쩡한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분당이 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그 통합 반대파에 있는 한 서너 명의 그 국민의당 그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몸은 이 바른 국민의당에 있습니다만 이 새로 신당 속에서와 같은 행동은 같이 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진로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상돈 의원이 안철수 대표에게 내로남불이다라고 그 비난한 이유는 안철수 대표가 비례대표 출당은 국민의 당을 보고 찍어준 국민들에게 권한이 있지 당 대표인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나갈 테면 배지 떼고 나가라고 하고 최후 통첩을 한 건데, 이 말에 대해서 이상돈 의원이 2016년도에 민주당 소속이면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도운 사람을 출당시켜서 국민의당으로 비례의원으로 올 수 있게 당신이 나보고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김경수 경남도당위원장한테 전화를 걸어달라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김경수 의원, 당시 도당위원장이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데 본인이 정의 민주당에 있기 싫다고 하고 국민의당 의원을 돕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징계하기 위해서 출당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흔쾌히 출당을 시켜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로남불이고, 본인도 출당을 했으면서 해달라고 부탁했으면서 왜 지금 현재 비례의원들이 통합에 반대해서 출당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느냐. 따라서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을 출당시켜줘서 통합 반대하는 사람이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상돈 의원이 강하게 좀 안철수 대표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경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정당 지지율이 2위가 된다. 이런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당과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는 건데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신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그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 통합 신당에 있어서 지지율과 관련해서 한 서너 군데 이상은 거의 많게는 한 19% 이상의 어떤 지지율, 적게는 한 14%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어쨌든 한국당보다는 훨씬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똑같은 여론조사인데 비해서 그렇게 합당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당이 2위로 나눈 그런 여론조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이택수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점화 효과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양당이 이제 통합을 하는데 이 두 당이 통합을 하면은 그때 다가오는 선거 때는 누구를 찍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질문을 만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앞에 이와 같은 그 점화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두기 때문에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와 같은 것이 없이 만약에 세 당이 있는데 누구를 지지하느냐 하면은 한국당이 2위가 되는 이런 어떤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의해서 여론조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그와 같은 여론조사를 두고 하전인수격으로 지금 그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 어떻게든 간에 그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 대표와 이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어떤 그 여론조사에서 본인들의 어떤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을 지금 통합의 어떤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요청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 통합 반대파는 좀 수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통합을 두 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신설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통합 일정 2월 초에는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일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원래는 국민의당 내에서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통합이나 합당에 대한 결의를 해야 되는데, 바른정당은 지금 현재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내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일찍 결의를 할 수 있지만, 국민의당 경우에는 통합을 반대하는 측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만약에 제대로 거친다고 한다면 정당법에 의해서 두 당의 통합은
신설합당 방식이 있고 흡수합당 방식이 있는데 흡수합당을 할 경우에는 한 당이 한 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제3정당을 신설해놓고 그 제3정당에 두 당이 흡수되는 양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원과 의원직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창당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예정대로 한다면 2월 중에 신설합당 방식에 의해서 두 당이 통합이 가능한데 말씀드린 대로 통합 반대하는 측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전당대회가 통합에 대해서 의결을 할 수 있을지 이것에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